이제부터는 SNS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뭐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트위터 자체에서 그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내주는 API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API를 이용하는 게 다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API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수집해 오도록 할 거고요. 자, SNS 데이터의 가치는 비교적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로서의 가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SNS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론 동향을 분석한다던가 마케팅에 이용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실제로 SNS의 사용 경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트위터를 많이 썼고 지금은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뭐 또 다른 곳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진짜 실제 여론 동향이나 실제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떠나서 뭐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가치로서는 충분히 큰 가치가 있고요. 보통 SNS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를 보시면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플럼 같은 수집기를 이용해서 트위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데이터 수집은 스트리밍 API를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는 게 가능한데, 어스 인증을 통해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관련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Create New 앱을 누르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저 트위터 API를 이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 정보를 넣는 건데, 이건 뭐 임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웹사이트를 넣는 게 아니라 임의로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요. 임의의 스트링을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이 발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억세스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억세스 토큰하고 억세스 토큰 시크릿이 발행이 되는데, 요 네 개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트위터 API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자신의 계정에 그 모바일 번호가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인증키를 발급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정에다가 자신 그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를 발급받아 놓으시고, 자, 이건 고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시면 되는데,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REST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고, 하나는 스트리밍 API 형태로 제공되는 건데, REST 방식은 유저가 URL 형태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게 HTTP 서버에서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거, 요게 그 REST 방식으로 트위터 API가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스트리밍 API도 크게 방식은 다르지 않고요. 인증을 하고 리퀘스트를 날려서 그거를 트위터 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리스폰스 형태로 현재 날아오는 트위터 스트리밍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트리밍 API를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자바나 R을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R뿐만이 아니라 각 언어로 작성된 트위터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언어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4j 대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루비나 뭐 C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언어로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트위터4j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 거고요. 지난번에 플럼 쪽에서 커스텀 소스 배우실 때, 커스텀 소스 샘플 예제 보실 때
이 트위터 포제이를 이용해서 트위터 스트림을 가져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걸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는 스트리밍 엔드포인트로 연결을 해서요. 여기 연결할 때 인증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를 전송하고 리퀘스트를 전송하면 리퀘스트에 뭐 어떤 언어로 작성된 트윗을 가져와라, 어느 지역 트윗을 가져와라, 뭐 어떤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트윗을 가져와라 이런 식의 명령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런 리퀘스트를 전송해서 그 결과가 리스판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리스판스로 넘어온 것들을 리스판스 넘어온 곳에는 뭐 트위터 본문도 있고 언제 생성되고 누가 트윗을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리트윗 카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 오시면 되고요.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인증을 받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생성해둔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액세스 토큰 시크릿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전송할 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자바 트위터 포제이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퀘스트를 전송하실 때는 뭐 필터 쿼리를 만들어서 그 쿼리에다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언어로 작성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신 것처럼 팔로우는 어떤 사용자의 트윗을 가져오겠다. 트랙은 트윗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 리스트, 그러니까 검색어가 되겠죠.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해당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트윗만 가져오는 거고, 로케이션은 지역 정보로 위경도 정보를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트윗 데이터를 받아서 보면 위경도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전체 데이터의 10%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 정보를 넣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랭귀지는 뭐 보신 것처럼 언어, 뭐 한국어를 가져오겠다, 영어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필터 레벨은 뭐 트위터의 중요도, 뭐 트윗 그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인기 트윗, 뭐 모든 트윗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뭐 중요도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필터를 만들어서 리퀘스트를 날리면 리스판스가 넘어오게 되고요. 리스판스는 뭐 트위터 포제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터스라는 클래스에다가 정보를 담아서 던져주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소스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랑 R로 작성되어 있는 소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로 작성된 소스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R에서는 트위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트윗R하고 Rus 두 개의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놨던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액세스 토큰 시크릿을 변수로 만들어서 셋업 트위터스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증을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나는 아까 저희 계속했던 대로 뭐 두산 베어스를 찾겠다 그러면 두산 베어스의 서치 트윗이라는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 서치 트윗 안에 보면 랭귀지는 뭐다 여기 n은 개수거든요. 그래서 100개만 가져와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파일에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된 걸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뭐 R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작업은 뭐 여기까지 가져오는 건 동일하죠. 동일하게 가져온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거 뭐 단순하게 텍스트 마이닝의 몇 가지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거기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실제로 트윗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HTTP URL이거든요. 트윗에다가 어떤 URL을 링크를 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전부 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것만 뽑아서 뭔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말뭉치를 만들고 뭐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뭐 사용되는 언어도 찾고 단어 사이의 관계도 찾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워드 클라우드도 그릴 수 있고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R에서는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여기서 바로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마이닝 작업을 하는데 분석 작업을 하는데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 작성된 것도 한번 보실 텐데요. 자바로 작성된 거는 지난번에 플럼 할 때 보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꼭 플럼으로 작성 안 하시고 그냥 자바의 메인 프로그램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냥 자바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트위터4j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스케줄을 계속 아니 스트리밍을 계속 돌린다던가 뭐 데모를 띄워놓고 계속 돌리시면 되겠는데 그때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플럼을 이용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다른 작업들은 다 플럼에서 작업을 해주니까 단순히 우리는 트위터를 가져오고 트위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는 역할들만 하시면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만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인증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증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터스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라는 애가 트위터4j에서 작성해 놓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터스라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져온 트위터 정보를 어디에 담아놨는지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소스를 좀 더 이쁘게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 그 작성 일자, 아이디, getText는 트위터 본문이겠죠. 트위터 본문, 전체 소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reply user ID, geolocation, 위경도 잡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실제로 모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스테이터스에서 필요한 정보들 꺼내오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꺼낸 거는 create date랑 텍스트, 그다음에 스크린 네임, 유저 네임 뭐 이런 것들만 꺼내왔네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셔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좀 트위터는 뭐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기에 실제로 뭐 각각의 API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PI 문서나 이그젬플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수집하는 방법은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별도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트위터에서 제공해주는 API는 그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15분 단위의 커터가 있어요. 그래서 15분 단위로 일정 수량의 트윗을 가져오게 되면 한동안 더 못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수 트위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나는 트위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 트위터 데이터를 거래하는 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은 현재 뭐 트위터처럼 스트리밍 API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페이스북 데이터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페이스북 데이터 거래 업체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편법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한국어 언어권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페이스북 창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내 친구나 그룹 페이지에 대한 검색만 되지 게시물에 대한 검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현재 이 언어 설정을 바꿔서 검색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HTML 페이지를 파싱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HTML을 파싱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배웠어요. 아까 자바에서 할 때는 JSON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R에서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작은 건너뛰고 XML을 파싱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특별히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예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커넥트를 하는 대신에 파일을 리드하는 것도만 바꿔 넣으시면 되겠죠. 그 뒤에는 그 파일을 읽은 HTML이나 리스판스로 넘어온 HTML이랑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하나하나 깊이 학습을 하시려면 실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 강의의 목적 자체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기술이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목적이고요. 그러면 내가 스쿠비나 플럼, 카프카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면 되겠다 혹은
뭐 데이터를 웹 크롤링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뭐 플러미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업무나 어떤 다른 뭐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일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 수집 역시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마케팅 정보를 수집해보겠다. 혹은 시장 동향을 파악해보겠다. 혹은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겠다. 할 때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설계를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실제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아키텍처도 수립해 보시고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 보시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으로 데이터 수집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